지금 유병원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고 이 변사체는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교수와 사회부의 이승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국가수 결과가 나온 이후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계속 자세히 전해주시죠. 일단 만약에 유병원의 시신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검찰은 지속적으로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원에 대한 검거 추적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맞춘 이 검거 전략들을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것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추적 작업이 계속 이어질 테고요. 문제는 이 시신이 정말 유병원의 시신으로 확인이 됐다라면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게 됩니다. 검찰로서는 당장 이 유병원의 시신이 마지막 은신처 주변에 이렇게 버려져 있던 것조차 수색을 통해서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수사 자체가 사실상 헛바퀴를 돌았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모두 이 유병원의 시신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 조직 내부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뒤에 잇따를 영향들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병원을 조사해서 기소한 뒤에 유죄 책임을 묻겠다던 당초 검찰의 수사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이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은 미스터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공소권 없음이 되면 그 재산 동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산 동결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 동결은 유병원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병원 일가 그리고 핵심 측근들에 대한 재산까지 함께 동결하는 절차가 지금 4번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은닉돼 있을 수 있는 차명 재산과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국가 배상액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라고 하죠. 유병원 일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와 이 검찰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유병원을 잡아서 책임 소재를 묻겠다라는 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한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앞으로 이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 발견 이후 어떤 검찰 수사의 어떤 향방,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장의 그림은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최초 발견된 이 순천 송치제 휴게소 인근의 매실밭입니다. 네, 지금 취재진이 많이 몰려 있고요. 앞서는 그 매실밭 주인인 박윤석 씨의 인터뷰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앞서서 그 최초로 발견한 이 박윤석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풀숲의 무성한 곳에서 발견이 됐었고 또 바로 옆에 소주병과 막걸리들이 흐트러져 놓여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살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오래된 운동화를 놔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숙자로 추정을 했다고 하고요. 체구가 작았다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겨울용 점퍼에 번거지를 쓴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 당시 최초의 변사체 발견된 그 당시의 상황을 경찰은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으로부터 이 발견된 밭까지 여러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 산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송치제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주인 박윤석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사체가 발견된 그 매실밭은 유 씨의 흔적이 최후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이죠. 순천 송치제 휴게소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희가 유병원 씨의 예상 도주로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구원파 연수원 또 유병원 씨가 숨었던 별장과 이렇게 송치길을 보고 계십니다. 유병원 씨가 숨어있던 별장, 이 송치제에서 그 변사체가 발견된 곳까지는 산길이나 도로로 걸어갈 수도 있고, 걸었을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의 그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제 변사체를 발견한 박 씨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 2.3km 정도 된다라는 거죠, 거리로.
네, 별장에서 마지막으로 흔적이 발견된 게 5월 25일이고요.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이 6월 12일, 18일간의 간격이 있었고요. 그런데 18일간의 간격으로 비추어 보기에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했다. 이 점이 지금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지금 서울로 이송이 됐다라고 앞서서 백종규 기자가 전해왔고요. 이제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좀 더 자세한 이제 부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구원파 측에서는요, 이게 유 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초로 발견됐다라는 것이 6월 12일인데 앞서서 5월 25일에도 유 씨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그 시간, 2주간의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구원파 측에서. 이 부분도 일단은 그 수사당국이 시신의 부패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한 17일 정도 된다고 보면 바로 25일 날 이제 사망을 했다고 보면 17일 정도로 된다는데 사실은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좀 부패가 좀 굉장히 빠른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왔거나 아니면 아주 높은 고온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는 그 흔히 말하는 좀 움푹 파인 지형 이런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온도가 좀 높아갈 수 있는 지형들 그리고 제가 저기 보니까 좀 지대가 좀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금 그 흔히 말하는 좀 부패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기간이 좀 짧은 그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헌 씨가 손가락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이 되고 네 번째 손가락에 상처가 있다. 이게 큰 신체 왼손, 특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손가락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단 말이죠. 18일 동안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뭐 보통 저런 데는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정도의 훼손도 분명히 가능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자체만으로 훼손되는 것만으로 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요소들 말하자면 그 들짐승 같은 부분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이제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신은 인천지검으로 서울국립수사과학연구소로 이송이 된 상황이고요. 아니요, 이송이 된 게 아니고 이송 중인 상황입니다. 이송 중이니까. 네, 예. 이송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검찰 쪽은 가장 바쁜 것이 바로 검찰 쪽일 텐데요. 현재 검찰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네, 현재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인천지검은 밤새 주요 수사팀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인천지검 바로 앞에는 경찰 버스가 서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경찰차 몇 대가 주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구원파 신도들이 몰려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검찰은 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관계자는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 발견 소식과 관련해서 국과수 등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은 유병헌 씨의 시신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검찰도 경찰을 통해서 DNA 조사 결과 유병헌 씨 시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에 이뤄질 이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권준기 기자. 그런데 검찰이 그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다수지 청구했는데요. 최초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이제 만료가 돼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면 유 씨를 앞으로 계속 검거하겠다, 신병을 확보하겠다라고 검찰은 그동안에 계속 생각을 해왔다는 건데 이렇게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갑자기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천지검은 그런 상황들을 그동안에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아한 점입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곳 인천지검은 이 유병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이 법원에서 6개월짜리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또 어제 오후에 대검에서는 유병헌 씨에 대한 추적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고요. 그렇다면 이미 40일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 돼서야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경찰에서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검경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유병헌 씨 추적의 키를 잡고 있는 인천지검까지도 정보에서 배제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경찰은 이 유병헌 씨 추정 시신을 일반 변사체로 판단을 해서 감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경찰이 언제 정확히 DNA 검사를 했고 그리고 언제 유병헌 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권준기 기자 연결해서 인천지검 상황 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장 그림 잠시 보고 계십니다. 지금 폴리스 라인을 경찰이 치고 있는데요. 사실 시신이 발견된 게 6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다는 점이 좀 의아한데요. 네, 지금 현장에서는 한참 취재진이 몰려 있고요. 네,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이 인천지검의 권준기 기자를 연결을 해서 검찰의 상황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현장의 그림이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상훈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앞서 취재진들이 최초에 발견했던 그 박 씨와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그 현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초로 발견했던 곳이 6월 1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이제 뭔가를 수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단적으로 말해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걸 먼저 파악을 했었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라도 빨리 이 현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취재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뭐 가져가기도 하고 뭐 다 해는 걸 그 다음에 저 폴리스 라인 짓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런 상태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물론 변사체가 발견돼서 당시에는 그저 노숙자이다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유병헌 씨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이제서 뭔가를 수습하는 장면 이것은 좀 의아하고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조금 합니다.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경찰 스스로 이제 저 분석 결과를 받은 다음에는 바로 즉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취재진들이 다 이제 밟고 뭐 좀 훼손한 부분 다음에 저거 하면은 예. 저거는 과학 수사에서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변사체가 유 씨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설사 어젯밤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현장을 다시 한번 이제 확보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바로 같은데 확보를 했어야 되죠.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장을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박 씨와 취재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서 다시 한번 이제 현장을 확보하려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늦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인천지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준기 기자. 네, 유병헌 씨가 순천별장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유병헌 씨는 늘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잡기 어려웠다, 늘 이렇게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견 당시 조력자들의 흔적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5월 25일 그러니까 검찰이 순천별장을 급습했을 당시 검찰의 얘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병헌 씨가 워낙 급박하게 도망을 치느라 소지품도 제대로 못 챙겨 나갔다. 또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운전기사인 양회정 씨도 유병헌 씨와 떨어져서 전주로 달아났었습니다. 또 검찰은 최근까지 구원파 조력자들을 잇따라 검거했지만 5월 25일 그러니까 순천별장을 급습했을 당시 이후에 유병헌 씨와 같이 있었던 사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노쇠한 유 씨가 5월 25일 이후 이 조력자들을 모두 잃고 도망을 치다가 변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여러 가지 의문점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권준기 기자와 함께 현재 인천지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구원파 측은 아닐 것이다. 유병헌 씨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원파 이태종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모 씨가 체포된 게 5월 25일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같이 있었으니까 살아계신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변사체에서 발견된 게 6월 12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약 2주밖에 안 돼요, 그 기간이.
헤어진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다가 해도 예. 20만에 거의 뭐 100골이 될 만큼 그 부패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 노숙자 타입으로 이제 입고 계셨고, 그다음에 번거지 모자 쓰고 그 주위에 이제 막걸리병, 술병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이제 하는 걸 보고, 그 유 회장님은 술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유 회장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또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한 달이 지난 후에나 지금 발표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황이 안 맞고 저희가 지금은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원파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유 회장이 그 마지막으로 발견된 5월 25일과 또 변사체가 발견된 6월 12일간의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발견된 변사체 부패 정도와 그 기간들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유 씨가 평상시에 술을 전혀 먹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유 씨로 추정되는 변사체 발견은 유 씨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네, 부패 정도가 너무 심했다. 이 정도는 뭐 일반적으로 갖는 의문점 중에 하나고요. 또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 또 주변에서 지팡이와 프랜차이즈 치킨 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유병헌 씨가 평소에 뭐 유기농 식품만 먹었고 또 술을 먹지 않았고 뭐 이런 점들이 뭐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일 수 있겠지만 뭐 그것은 뭐 확실한 근거는 될 수 없겠고요.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인천지검에서 권준기 기자가 검찰의 분위기에 대해서 전해줬거든요, 이승현 기자. 앞서 또 이승현 예. 기자도 이번 변사체 발견이 그 검찰 수사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예. 그 유병헌 씨에 대해서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때 적용된 혐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변사체 발견으로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혹은 입증할 만한 그런 가능성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일단 지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유병헌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그 부분이라기보다 만약에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헌이라면 예. 검찰 수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검찰이 유병헌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든 유병헌이 뭐 자살이든 타살이든 결국 숨진 것으로 100% DNA 확인 결과 확인이 된다라면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석 달 가까이 진행되어 온 검찰 수사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때문에 검찰로서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 초기부터 그러니까 이 유병헌이 굉장히 신사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검찰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수사팀에서는. 그러니까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유병헌이 직접 처음에는 밝히기도 그랬죠. 했었고요. 그런데 유병헌이 선택한 것은 금수원 진입 하루 전날 도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이어졌고요. 때문에 이 유병헌이라는 몸통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게 지난 유병헌 구속영장 발부 이후 두 달간의 시기였고 예. 추가로 6개월이라는 시간, 6개월이라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검찰로서도 쉽게 말해서 이 모양새를 구길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서까지 이 유병헌은 어떻게든 잡겠다 이렇게 시간을 번 거였는데 네. 이 당일날 이 씨 변사체의 DNA와 관련된 소식이 지금 전해졌다라는 거죠.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변사체가 과연 유병헌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지금 수사의 판도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병헌이 아니라면 하나의 일종의 해프닝으로 이 검찰 수사는 지금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유병헌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수사 자체가 몸통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예. 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죄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쉽게 말해서 조금 공전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예.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 씨 검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세월호 사고 직후 그 세월호 사고에 대한 유 씨 일가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유병헌을 제외한 그러니까 어제 뭐 대검찰청에서 대검 차장이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 유병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잡아들인 상황입니다. 네. 330여 명을 입건을 했고 139명이 구속이 됐거든요. 여기서 지금 빠진 건 유병헌이에요. 유병헌, 장남 대균, 차남,
해외에 있는 차남과 장녀, 차녀, 이 유병원과 계열사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녀들만 지금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때문에 유병원이라는 핵심 몸통이 없어진다라면 수사는 당연히 유병원이라는 몸통보다는 자녀라는 깃털 수사에 이제 더 매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혐의를 입증해서 죄를 묻겠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유죄 선고의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 앞뒤 전제가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예. 때문에 유병원의 시신이 맞는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국과수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수사 자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책임론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비판은 물론이고 네. 책임론까지 대두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력자들의 혐의를 보면 유병원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럼 유병원 씨의 시신이 맞아서 공소권 없음이 된다면 이 조력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상당한 이 난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뇌물 사건의 경우에도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이른바 철피아 수사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철도공단 이사장이 자살을 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 숨진 이후에 조사가 불가능해지면 그 수사 자체가 상당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병원이라는 이 수사의 핵심 인물을 도왔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도왔던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이 사람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열사 경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혐의를 엮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유죄의 책임을 묻겠다는 당초 검찰 수사의 큰 대전제,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이 수사 자체가 이제 사실상 예. 중단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 씨 일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 씨가 아직 100%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변사체가 이제 확보가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유 씨의 장남이나 차남,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섬나 씨,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병 확보, 그 이후에 어떤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만약에 아까 앞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든 이 유병원의 자녀들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지금까지 방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병원 씨에 대한 검거와 추적과 더불어서 장남 대균 씨, 그리고 해외로 도피해서 지금 역시 이 도주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차남 혁기 씨, 예. 이 두 사람은 사실 이 유병원 이후에 또 다른 한 축으로 지금 지목이 됐거든요. 때문에 만약에 유병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이 수사의 명분이라는 것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추적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몸통이 사라진 깃털밖에 없는 수사라는 비판은 역시나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과 또 사회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뉴스톡보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